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하고 자유도 그리고 변이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좌표 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티전 코디네이트라고 해서 XYZ 좌표계를 이용하는데, 자,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X축이다. 그리고 이 축을 Y축이라고 하면 Z축은 여기에 수직한 축이겠죠. 이 평면이 XY 평면이 되고 Z축은 여기에 수직한 면이 되는데, 그러면 Z축이 이렇게 나옵니까? 들어갑니까?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오른손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X축하고 Y축이 있으면 Z축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Z축의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편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먼저 오른손의 세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 요 세 손가락을 가지고 X축, 엄지 손가락을 X축, 그리고 Y축은 검지, 그리고 그때 가르쳤을 때 이 손은 잘해야 됩니다. 이 손을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X축, Y축일 때 중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Z축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또는 어떻게 생각을 해도 되느냐면, 오른손 역시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펴고 X축에서 Y축 방향으로 이 손가락들을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Z축의 플러스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나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X축에서 Y축으로 오른손을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Z축의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평면상에서 표시할 때는 이게 Z축인데, Z축에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점을 하나 찍으면 이거는 화살의 앞에서 와가지고 이 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만일 Z축이 저렇게 들어간다, 이 칠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X를 표현합니다. 이거는 화살을 뒤에서 봤을 때, 화살을 뒤에서 보게 되면 화살의 깃털이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얘는 Z축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점으로 그리면 Z축은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한 점, 여러분들이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점이 있을 때 얘가 공간상에서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의 운동을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서 몇 개의 성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먼저 X축 방향의 이동 가능하겠죠? Y축 방향으로 이동도 가능하겠죠? 또 Z축 방향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이동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전. 당연히 X축, 요거는 X축 둘레로의 회전입니다. 그렇죠? X축 둘레로의 회전을 할 수가 있고, 또 Y축 둘레로의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Z축 둘레로의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공간상에서 이동을 했을 때 이것의 변위 성분, 우리는 그것을 변위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 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도, degree of freedom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자유도를 가지느냐, 또는 몇 개의 변이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현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x축 방향으로의 변위. 그걸 우리가 뭐 변위는 델타라고 이야기해서 델타 x 변위 성분 델타 x 있을 수 있고요. 델타 y 있을 수 있고 y축 방향으로의 변위. 그 다음에 델타 z의 변위 성분 또는 자유도가 있을 수가 있고, 회전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x축 둘레로의 회전 시타 x, y축 둘레로의 회전 시타 y, 그리고 z축 둘레로의 회전 시타 z.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점이 공간상에서 몇 개의 변이 성분을 가지느냐 또는 몇 개의 자유도를 가지느냐 하면 총 몇 개? 총 6개의 자유도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Y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Z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X축 둘레로 회전할 수 있고 Y축 둘레로 회전할 수 있고 Z축 둘레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총 6개의 자유도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3차원 문제가 되어버리면 복잡합니다. 미지수가 많아져서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평면 내에서의 문제로 단순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평면 내에서만 운동을 한다. 자, 그렇다면 평면 문제에서는 자유도가 몇 개가 될까요? 이건 지금 현재 공간 문제죠. 공간 문제 또는 3차원 문제고요. 얘는 평면 문제 또는 2차원, 2디멘셔널 문제입니다. 몇 개의 성분이 있을까요? 평면 문제는 이 평면, 얘가 XY 평면이다. 그러면 XY 평면 내에서만 얘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개의 변이 성분이 있을까요? 먼저 X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죠. 또 Y축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평면 내의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는 Z축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평면이 깨지죠. 평면 내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델타 Z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게 공간 문제의 가장 일반적인 델타 X, 델타 Y, 델타 Z, 시타 X, 시타 Y, 시타 Z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델타 X는 평면 내에, 델타 Y도 평면 내에 있기 때문에 얘들은 다 자유도가 남아있고 평면 문제에서 자유도가 있고, 델타 Z는 평면 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면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Z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타 X축 둘로 돌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 평면 내에 있지 않죠. 평면이 깨지죠. 시타 X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타 Y가 일어나려 그러면 평면이 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타 Y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타 Z는 어떻습니까? 자, 하지만 시타 Z는 어떻습니까? 이 Z축 뒤를 해서 회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평면 내에 남아있죠. 평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타 Z. 그래서 평면 문제에서는 자유도가 총 몇 개라고요? 평면 문제에서는 델타 X, 델타 Y, 시타 Z. 우리가 XY 평면, 이 평면이 XY 평면이라고 했을 때 이 평면이 이렇게 평면의 자유도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